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베이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먼저 GST가 우선은 목표가는 도달을 했지만 이게 이제 그 무상증자 공시 이후에 제가 편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생수의 규칙상 누적 수익이 반영이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만약 반영이 됐다면은 사실 이번 달 이제 190% 누적 수익 돌파를 했을 것 같은데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더 이제 확인이 잘 해서 상수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우선은 뭐 GST는 오늘 이 권리락 효과죠. 어떻게 보면 이 권리락 효과 때문에 뭐 아침에 17% 정도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달려주고는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액션 냉각 쪽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 만약에 이제 1차 목표가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놨다면은 나머지 비중 정도는 조금 더 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목표가 달성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들은 제가 이제 포트 한번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리가켄바이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뭐 이런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좀 있고요.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태경케미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더위 관련된 종목이면서 이 액체 탄산 쪽 관련해서 이제 이 배를 만들 때 용접에 사용되는 쪽에 관련해서 이제 포인트를 잡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크게 막 시장에서 지금 당장 주목을 받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겠지만 뭐 저는 항상 뭐라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선호를 하고요. 이미 뭐 급등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전방 산업의 이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한 가지 재료뿐만 아니라 이왕이면은 두 가지 모멘텀, 이 듀얼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선호를 합니다.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주봉 차트고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드라이 아이스 쪽 관련된 특히나 7월 달부터 폭염이 다시 한번 찾아온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무더위 관련된 종목들 7월 달, 8월 달 여전히 재료는 살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역대급 폭염이 앞으로 좀 올 것이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 드라이 아이스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인 이 종목도 이 무더위 관련된 수혜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무더위 관련된 종목으로서 저가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이제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 2차 목표가 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틀 전에 한번 장대양봉 거의 2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어제 이제 이 도지형 캔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양음용 패턴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뭔가 아직까지 뭐 상승의 지속성을 좀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룰루레몬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레깅스계 에르메스라고 할 수 있는 이쪽이 이제 중국 판매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중국 쪽 시장이 이쪽 산업이 여성 애슬레저 이 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에 이제 7월 달 중국 진출 또 본격화에 대한 부분들 마케팅을 또 시작을 하고 그쪽에 또 판매 채널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중국 시장의 성장과 함께 수혜를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 아침에 좀 급등을 했었을 때 이게 시세가 만약에 끝났다라고 본다면은 사실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가 더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래가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 자체가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눌리더라도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뭐 일봉상에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 이탈하지 않으면은 한 21선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은 뭐 이전에 고점 부근 한 요 구간 정도까지는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외에도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매매 내역표를 사무실에서 출발하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항상 뭐 손실 난 거, 수익 난 거, 뭐 익절, 손절 다 포함해서 김태현 매니저가 어떻게 수익 내는지를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수익 난 것만 말씀드리지 않고요. 저는 항상 있는 그대로 김태현 매니저의 매매 스타일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도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의 높은 평가를 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시장이 좋던 나쁘던 매매 내역은 제가 공개 방송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물론 10종목 중에 10종목 수익은 못 납니다. 이건 주식시장의 당연한 논리라고 보고 있는데 최대한 좋은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은 이게 사실 제가 1차 목표가를 전고점 잡았는데 이게 올라가 버렸어요. 이 방송 전에 이미 한 5% 정도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우선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가는 19,450원입니다. 예. 편입을 할게요. 우선은 할게요. 대신에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 동국제약이고요. 자, 이게 원래 제가 아침에 이제 한 3%에서 4% 정도 올랐을 때 1차 목표가를 전고점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전고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야 추세를 전환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구간대 어떻게 보면 기술적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대에서 이제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봉상의 커피랜드 패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원형을 그리고 나서 한번 파동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 나왔다가 이제 돌파 나오거든요. 그러면 커피랜드 패턴의 또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거래량 자체도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은 분할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미 전고점 부분까지는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시청자분들께서는 바로 이렇게 비중을 태워서 갈 자리는 아니라고는 보고 있고요. 눌렸을 때 조금씩 그냥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이 스터디를 같이 한번 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이런 OTC나 ETC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 관련된 제약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인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만약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뭘까요? 매크로적으로 봤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근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려면 결국에 전제 조건은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거나 미국의 이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에 미국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차지하고 있는 게 소비 지표가 상당히 소비 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만약 둔화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소비 쪽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의 좀 흐름 자체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요거와 맞물려서 좀 피해갈 수 있거나 새로운 모멘텀을 부각받을 수 있는 화장품이나 이 뷰티 디바이스 쪽 관련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제가 동국제약을 이렇게 찾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약 쪽뿐만 아니라 이런 화장품 쪽에 대한 사업을 또 진출을 해서 실적이 잡혀가고 있고 특히나 이 뷰티 디바이스 마데카 프라임이라는 이게 새롭게 올해 출시가 됐는데 판매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최근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해가지고는 종목들이 워낙 저점에서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 쪽 관련해서도 새로운 종목으로서 이제 추세를 좀 돌리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의료법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이런 제약 쪽에 대한 부분들 뭐 OTC나 이쪽 관련해서 ETC 이쪽 관련해서 뭐 매출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향한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의료 파업으로부터 인한 영향은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내용들도 최근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면서 이 차트 베이스에서도 바라봤었을 때 추세 전환 패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 돌파만 나와준다면은 추세 전환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돌파하는지만 잘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돌파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그 다음 파동에서 또 돌파를 한번 기대해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자료 하나만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기업의 매출액 추이입니다. 네, 이거 실화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보시면은 2009년도부터 매출액에 대한 이런 추이를 보시면 단 한 번도 꺾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형 성장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고 또 게다가 미용 의료기기 쪽이나 그러니까 뷰티 디바이스 쪽이나 이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다라는 부분들에서 바라본다면 한번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동국제약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국제약 실적이 이제 좋다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약주 섹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약주 섹터가 알테오제 뭐 이런 종목들이 요즘 이제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다른 이제 종목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제약주 섹터 언제 다시 좀 오를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제약 섹터는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파업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전문의약품 쪽에서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튼간에 그쪽에 관련해서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약 쪽 내에서도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이 센티,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어차피 미국의 금리 인하는 시작은 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만약에 어느 정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저는 봤을 때 뭐 제약바이오 쪽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펄을 붙였다거나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뷰티 디바이스 쪽 관련된 부분들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된 피부 미용 쪽 관련해서도 새롭게 이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바라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공개 방송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공개 방송 또 할 때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1차 목표가를 제가 전고점 부근에서 잡으려고 했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전고점 잡으면 또 동국 산업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때 1차 목표가를 2% 잡아가지고 이거는 의미 없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조금은 그냥 더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1,800원. 1차 목표가 21,800원 잡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잡고 25,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손절가는 17,000원. 네, 1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은 오늘은 없고요. 제가 원래 화요일, 목요일날 하는데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지 못합니다만 녹색 밴드 통해 가지고 제가 많은 내용들 오늘도 코세스 관련된 어떤 이슈 이런 것도 올려놨는데 공개 방송은 내일 4시 20분에 진행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